하겠습니다. 양력을 보시면 평생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인데 74년도에 이제 경기여고를 졸업하시고 의과대학은 이제 이화의대를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시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따셨고요. 의학박사 학위는 이제 한양대에서 따셨는데 신학도 전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림대학에서 언어병리, 언어청각학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또 취득하셨습니다. 2010년도시죠. 그 사이에 일본 오사카의 모바스 병원에서 뇌성마비센터 연수하셨고, 그 다음에 칠드런스 호스피탈 필라델피아에서 발달장애센터 연수 다녀오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본인이 연구소를 세우셔가지고요, 우리 서울성모병원 근처에 가까이 교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 세상 의원인데 마리 의원이 지금 뭐 굉장히 훌륭한 시설입니다. 선생님 뭐 거의 뭐 네,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단독 건물에 1층서부터 5층까지 쭉 해서 세미나실도 만들어 놓고 지역의 그 소아과 전문의들도 초빙에다가 많이 이제 연수도 시켜주고 계시고요. 현재는 이제 한림대학의 언어청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시고 성균관의대 인재외래교원으로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임원이시고 영유아 아동 정신건강학회 회원이시고요. 시립아동병원에서 또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숙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용은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전공의들이 좋은 질문을 주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우리가 선생님 머리로부터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냅샷에 근거한 영유아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의 스크리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박사님 강의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씩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아이들 세상 이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진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나하고는 데시벨이 한 평상시에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볼륨을 올리든지 센 목소리 나는 얘기할 때 내가 목소리가 큰 건지 작으신 건지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사실 여러 선생님들 그 KASQ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아마 해보시면 딴 개그 소문이고 좀 건너지는데 언어는 진짜 웬만한 MR 수준이 아니면은 이게 웬만하면 다 패스 통과되는 걸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훨씬 낫네요. 목차를 보시면은 우선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이 K-스냅샷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 그리고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리닝 문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KMBCDI라고 하는 거는 MBCDI의 그 한국판입니다. 한국판 버전인데 MB는 베다드 바테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CDI는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디벨로프먼트 인벤토리라 해가지고 의사소통 목록입니다. 영유아까지의.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표현낱말 리스트 목록을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B와 C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36개월 아동이 패스인지 회일인지 거기에 대한 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스냅샷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냅샷은 지금 미국에서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코리안 스냅샷이 아직 완전히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한림대학 배소용 윤호진 선생님과 그 리나 센터, 미국에 있는 리나 센터의 딜 지커슨이라고 그 리나 그룹의 언어학자이자 디렉터이십니다. 이 세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리나라고 하는 게 약자가 Language Environmental Analysis, 그러니까 언어가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미리 보시면은 아이를 그 녹음한 거를 이렇게 녹음기를 갖다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발성 수와 그 상호작용 수 이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K-스냅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SHB 연구에서 사용되는 언어 발달 검사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KSHB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스마트 해피어 베이비 그래가지고 보다 총명하고 행복한 아기를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나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한림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아이들 세상의원 리나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나는 웹사이트가 rinababy.com을 치고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이 K-스냅샷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SHB 스터디의 연구 목적은 우선 아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 연구 대상은 4개월에서 17개월 아동 98명을 3년 동안 종단적 연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은 특수 제작된 녹음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녹음기를 아이를 멜빵 바지를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멜빵 앞에 포켓에다가 그 녹음기를 끼우고서 아이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루 동안 10시간 이상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주기적이라고 하시면은 30개월의 첫 6개월은 일주일에 3번,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에 1번, 그 다음 6개월은 한 달에 1번, 그 후로는 6개월에 1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10시간 이상 녹음한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은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한테 들려준 낱말수, 상호작용수, 아이가 실제로 발성한 발성수를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 언어 발달을 매 6개월마다 언어 평가를 통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아마 7월쯤에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스냅샷에 근거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문항은 K-스냅샷에 근거해서 개발한 거고 그거의 아동 수는 3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 426명의 결과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 각 아동의 해당 연령에서 80% 이상을 정반응한 항목만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이 나왔다 그래서 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상으로 발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스냅샷 아직 저작권이 리나에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업로드를 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스냅샷을 코리안을 만약에 실제로 쓰게 되면 아동 이름, 검사일, 생년월일 쓰시고 그 각 항목에 yes나 no로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요. yes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마를 어쩌다가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쩌다 나온 엄마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할머니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아빠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쓰는 거를 보게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이상 일관성 있게 쓰여진 경우에만 yes로 체크를 해주시고 no는 전혀 일관되게 하지 못한다 싶으면은 n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아이는 1번 항목에 대한 항목부터 시작하시고 6 항목 중 5항목이 연속해서 N이 나오면은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리닝 문항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5개월까지 이렇게 패턴을 6패턴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0에서 5개월까지 각 항목별로 6항목이 있는데요. 우선 이 항목을
한다 1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yes로 체크하시고 안 되면은 n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이에게 말하면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요령은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아기가 누워있는 아기가 한 30cm 거리에서 일단 주의를 끌기 시작해서 계속 아기를 보면서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눈을 좀 맞추면서 얼굴을 보는지를 보시고 이것이 되면 yes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어른이 미소 짓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는 아니겠고요. 이 요령은 이제 검사자가 이제 아기의 주의를 일단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로 하여금 말을 걸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 소리를 내든 방글방글 웃든 어떤 형태로든지 검사자와는 다르게 부모를 알아보는 어떤 다른 변화된 반응을 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른 울음소리로 표현하나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내는 울음소리와 아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내는 불편함 아니면 아버님이나 콜릭 아플 때 느끼는 이러한 청지각적 음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논문이 2011년에 신생아 울음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음향학적 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 변수, 그러니까는 이게 특히 그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기저귀 갈아달라는 울음소리구나, 배가 고플 때 내는 울음소리구나, 아니면 배가 아플 때 내는 울음소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들도 자꾸 듣다 보면은 청지각적인 음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에 이제 매개 변수가 F0, G턱, 신모, NHR, 헤비추얼 피치, 그리고 인텐시티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가 특히 F0 주파수입니다. 기본 주파수, 그리고 헤비추얼 피치는 습관적인 피치, 인텐시티는 그 소리의 강도죠. 이것이 헝어 위에 보시면은 배고픔과 이 아플 때 내는 편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페인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는 성대 조직의 그 긴장과 경직성, 아무래도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근육 변화에 의한 음향학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울음이나 웃음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표현하나요? 이 요령은요, 아기가 이제 보행기대에 혼자 있을 때 혼자 뭐 뜬 모를 거리거나 그그거리거나 이런 목구멍 소리를 내는데요.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초기 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목 뒤에서 나는 목구멍 소리, 쿠잉, 초기 옹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아이가 입으로 장난감이나 사물을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탐색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6번째는 아이가 소리를 내어 웃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가 안고 있는 소위 이제 얼르는 거죠. 아기 얼굴을 만지면서 말을 걸고 웃어줄 때 아이가 한 2, 3초 정도 소리를 내어 웃는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5개월까지 내는 소리는 어떤 말소리가 아닌 아주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목 뒤에서 나는 목구멍 소리, 그 쿠잉 초기 옹알인데요. 그거를 잠깐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1개월 이제 보컬 플레이, 발성놀이가 나오는데요. 이 발성놀이는 언어 이전 단계의 초기 조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폐 성향이 있거나 이게 청각장애 있는 아동들이 이 발성놀이 빈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컬놀이라는 것은 언어 이전에 나오기 선행되어야 되는 발성놀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거나 낮은 음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성놀이를 하나, 보컬 플레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높거나 낮은 음도를 그러니까 의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하지만 이렇게 뿜는 소리, 투레질 소리, 이런 소리가 다양하게 나는지,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와 말하듯 옹알이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2개 이상의 모음 소리를 내나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아, 우, 어 정도. 근데 이때는 이는 나오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 해보면 과도한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소리는 안 나와도 되고요. 아, 우, 어 정도의 모음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시욱, 이시욱이다 그러면은 발음도 어렵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우가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120cm 보통 거리에서 아이가 들릴 수 있는 만한 거리에서 이름을 부를 때 사람 쪽으로 머리를 돌려 쳐다보는지, 그러니까 일관적인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주의를 끌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만드나요? 여기서 요구하게 되는 의사소통 의도라고는 했는데 사실 명확한 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단지 본인이 갖고자 하는 딸랑이가 있거나 장난감이 손에 안 닿고 있는 원 탁자에 있을 때 이렇게 거리면서 뭔가 엄마로 하여금 어텐션을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소리를 내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2개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내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후기 옹알입니다. 아까 후인이 초기 옹알이라고 한다면 웨블링은 후기 옹알이고 언어 이전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바바 이거는 이제 양순음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돌전에 엄마를 하여금 제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이때거든요. 우리 아이가 엄마를 했다는 거죠. 10개월인데. 근데 그거는 엄마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나온 후기 옹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순음, 입술 소리죠. 제일 쉬운 소리입니다. 마나, 가, 그 다음에 다, 이거는 치조음인데 이렇게 같은 모음을, 동일한 모음과 자음이 붙어서 나오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제 안아줄까? 안녕이라고 하면 엄마가 제스처를 안 하고 안아줄까? 이런 소리만 들어도 2팔을 벌리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안녕 그리고 이제 아이가 문 밖에서 하면은 아이가 빠이빠이 손을 흔든다든지 아마 제일 흔한 예로 어부바일 겁니다. 어부바 그러면 아이가 업히는 걸로 알고 등 뒤로 쪼르르 와서 업히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사가 나오기 이전의 표현이 이러한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지곤지 젠젠도 굳이 엄마가 곤지곤지 젠젠을 해 보이지 않아도 이 말만 들어도 곤지곤지 젠젠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뚜레질입니다. 그래서 뚜레질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뚜레질 보컬 플레이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Ready? Baby, go. Go. 반복되는 겁니다. 이 보컬 플레이의 그 빈도와 상호작용 빈도와는 코리레이션 관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 10에서 17개월.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소리를 모방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여기 보시면은 엄마가 아기한테 먹을 거 앞에 두고 우리 맘마 먹자 맘마, 그러면 아이가 바로 소리를 모방한다는 거죠. 맘마? 그래놓고 자기가 한 맘마를 한 번 더 모방을 합니다. 맘마 해놓고 본인이 또 마마마마 뭐 맘마마마 혼잣말로, 그러니까 또 이제 벨소리가 띠링 울리면은 엄마가 아빠야 아빠 그러면 아이가 빠 그러면서 빠빠빠빠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자기 소리를 모방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여러 개의 다른 소리, 아까 그 12개월 돌 전에는 동일했었죠. 마마, 바바바, 다다다.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소리를 붙여서 말하는지, 좋은 발달 시작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다르게 결합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른에게 알리기 위해 손짓, 몸짓을 하면서 소리를 내나요? 이때 이제 포인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명확하게 의사소통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포인팅하거나 응 하면서 소리를 내서 관찰을 시키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말하나요? 근데 여기서 일관되게 사실은 12개월 넘으면 적어도 5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음절 축약과 종성 탈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하찌, 할머니를 합니, 이렇게 음절 축약이 나온다든지, 무를 무, 받침 리을을 뺀 무를 한다든지, 우유를 우, 종성 탈락.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발달입니다. 단 무를 무로 쓰는 거를 아이가 일관성 있게만 쓴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이가 어휘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어딨어 했을 때 가져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기저귀가 어딨어? 그러면 아이가 기저귀를 엄마 앞에 갖다 준다든지, 우리 공 가지고 놀자 그러면 스스로 공을 가지고 온다든지, 어휘를 이해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한 지시를 따르나요? 이 문제는 아까 그 17번은 명사의 포커스를 둔다면 18번은 동작의 포커스를, 그러니까 동사의 포커스를 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저귀를 가져와 했을 때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18에서 23개월의 문항 또 6가지입니다. 18개월에서 23개월에서는 우선 아이가 자신의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알고 가리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특히 코 어디있지? 그러면은 아이가 코를 올바로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적어도 10개 서로 다른 단어를 일관된 소리로 말하는지. 여기서 한 10개 정도가 나오면 되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아이스크림으로 발음하지 않고 아이킴으로 한다든지, 우유를 우, 할머니 합니, 합지, 김치를 치치. 이거는 오류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발달이래 그냥 단지 일관된 표현으로만 한다면 정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사물을 일러주면 가리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물 가리키기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멍멍이 어딨어? 고양이 어딨어? 그러면 아이가 책에 있는 멍멍이 고양이를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들었던 단어를 자발적으로 말하나요? 이거 모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는 우리 맘마 먹자 맘마, 그러면 맘마 그거는 모방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 우유 먹을까? 우리 모자 써야지 모자. 그러면 아이가 은연중에 들었던 말을 어떤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동작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 23개월 전 단계에서는 한 가지 동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가지 행동 출현이 나오는지, 즉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아까는 기저귀 가져와였지만 이제는 방에 가서 기저귀 가져와. 2가지 연결된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적어도 4개의 다른 동사를 몸짓, 손짓, 단서 없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장난감만 갖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멀리서 조금 뒤에서 손짓으로 장난감 통에 넣어, 이렇게 손짓은 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단서 없이, 제스처 없이 장난감 통에 넣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넣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4개월, 이제는 이제 어휘 폭발기가 되겠죠. 이때는 주로 얼마나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방에 있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들을 말하나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전 단계에서 가리키기였다면 이거는 표현입니다. 단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책을 보여주며 그림을 가리켰을 때 그림 이름을 말하나요? 역시 표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는 멍멍이 어딨어? 예, 고양이 어딨어? 그럼 아이가 멍멍이 고양이를 가리키면 됐지만 이제 두 돌이 넘으면 이게 뭐야? 했을 때 공. 아이가 공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에 이제 종결어미가 나오는데요. 먹어, 잡아 이런 일반적인 아는 말고요. 먹자, 먹다, 먹지, 먹네. 이런 자다, 지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문법이 발달 시작하는 초기에 들었기 때문에 종결 어미와 함께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말하나요? 이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두 낱말은 조합을 해야 의사를 전달하고 어른의 관심과 언어적 반응을 끌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 공저, 엄마, 앉아 이렇게 두 낱말 조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두고 봅시다라기보다는 이제라도 조금 언어에 대한 확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까까 하나만 줘. 제일 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라는 인지와 어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칫솔이 있네 보면서 이걸로 뭐 하지? 그럴 때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양치질하는 흉내를 내는 거 말고요. 치카치카해, 이따꺼 이렇게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물 용도의 표현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이 되겠는데요. 30에서 35개월 중에서 이제 문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지만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럴 정도라면 사실은 그 아이는 어휘 발달은 좋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든지 이런 어휘가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굳이 발음 부정학 문제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아이가 유난히 빠른데 오히려 이제 발음 부정학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조금은 조기 촉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기 촉진시키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시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정 조음 이치의 자음을 전혀 산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국의 음, 크라든지 치경음, 치조음과 경국의 음인데요. 드뜨뜨. 이 중에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의 연세가 매우 제한이 되어 있다. 웅얼거리면서 이리 주세요가 아니라 이리 오예요. 그러니까 자음이 안 나오고 모음으로만 연결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한 음절씩 끊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이어서는 못한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비, 행, 기 하나하나씩 해보라 그러면 합니다. 근데 비행기 그러면 아이가 비만 하고 말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잉 하고 그냥 그만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막는 소리인데 원래는 그 오랄 캐비티 프레셔를 이용해서 발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네잘 캐비티나 성문의 프레셔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을 막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물고 주세요를 못하고 흠흠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흠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아빠를 아빠 이렇게 목 막는 소리를 한다면 3세 이전이라도 조금 조기 중지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세 이전에 발음 부정학으로 치료를 한다는 의미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음 영묘도의 문제거든요. 이 시기에 모든 자음을 다 100%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그 어휘 구사력이 빠르다면은 조금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문장이 길어지면서 받침을 다 빼버려요. 아니면은 발음이 다 뭉개져가지고 결국은 조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은 조기 촉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음에 문제가 되는 발음의 예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까까를 따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까까를 하로 한다든지 토마토를 코마코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봐주겠는데 호마호 전혀 알아들을 길이 없죠. 엄마한테 호마호 주세요. 그러면은 엄마는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리 주세요. 이렇게 웅얼거리는 소리. 우리 우예요. 비행기를 이잉 한다든지 주세요를 흠음요. 네, 아빠를 아파 이게 성문을 막는 소리. 이 정도는 빈도가 많아진다면 촉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강내 발성 구조인데요.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순음, 무부부 이렇게 입술 소리 제일 쉬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치경음, 그 다음에 영국의 음이 있는데요. 위에 큰 네모 빨간 칸은 비교적 좋은 동작이 쉬운 거고 밑이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일 흔한 예가 예를 들어서 가자를 다자 아주 음은 대치입니다. 아주 흔한 예고요. 까까를 따따로 한다든지 바로 여기 있는 칸이 바로 앞에 요 지금 화살표가 3개가 있죠. 요 화살표에서 요 앞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탕을 타탕이라고 한다든지 자동차를 타동차라고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문항을 보시면 이제 아이가 색깔 단어를 이해하나요? 그래서 엄마랑 색칠놀이 하면서 우리 빨간 칠해볼까? 하면서 빨간 크레파스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빨간 크레파스를 가져오는지 인지의 이제 개념이 싹 트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개념입니다. 니께 내 거보다 크다 이런 비교 개념은 괜찮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단지 이건 되게 크다. 아이가 스스로 크다 작다의 개념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단어 조합인데요. 이거 하고 또죠. 이렇게 4가지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띄어쓰기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어쩌다 한두 번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이 시기에는 빈번하게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과거 시제 이제 문법이 나옵니다. 먹었어, 봤다, 잤네. 그러니까 이런 과거 시제가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조사를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 그랬어, 나도 해, 나만 줘. 이러한 조사 출연과 과거 시제는 이제 문법 발달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꼭 필히 나와야 될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째 문항으로는 KMBCDI의 표현 낱말 리스트입니다. 원래는 이게 17개월까지의 영아용, 그 다음에 18부터 36개월까지 유아용 2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이거를 사실 외래에서 여러 선생님들 진찰하시다가 이걸 체크하시기에는 조금 문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러프하게 그냥 이 정도가 안 나오면 조금 워닝 시켜줄 수 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월 이전 70% 이상의 아동이 태어나는 낱말을 모은 게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17개월 이전에 이 3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워닝을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에서 24개월에는 적어도 32개의 낱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멍멍, 양, 차, 나무. 그 다음에 25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한 80개 정도 비행기, 종이, 고마워, 목욕 이 정도 낱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돌 전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 목록은 나와줘야 정상 발달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K-스냅샷 문항과 KMBCDI 리스트를 보시고 이 아이가 패스냐 페일이냐 하는 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목 구성은 이렇게 0에서 5개월, 11개월, 17개월, 23개월, 30개월, 35개월까지 크게 6항목으로 나누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6개를 다 했다 해서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정상으로 발달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두 개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때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3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해봅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3개밖에 못한다. 그럼 이때는 기회 봐서 해보죠가 아니고 이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도록이면은 좀 급하게 워닝을 해주시면은, 왜냐면은 저희가 해보면은 말 늦은 애들 많습니다. 더구나 남자애들은 말이 늦죠, 여자애보다는. 근데 문제는 왜 늦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언어 지연이냐. 저희가 이미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말이 나오려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5가지 감각이 먼저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감각이 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말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1년씩 언어 치료를 받았는데도 우리 애가 말이 안 나와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일이라면 뭐 한말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지만 이런 감각의 불균형에 의해서 말이 늦는다면은 언어보다는 감각 통합 치료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치료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뉴럴로지 하시는 교수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3세까지는 뇌가 가소성을 좀 띄는 나이고 또 레피드 그로스한 나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은 3세가 지나서 치료한다면 굉장히 프로그레스가 더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세 전에 워닝을 시켜주셔서 치료 포커스를 가이드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연령이 시작하는 연령이 아동인 경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크게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이가 12개월 아이예요. 그러면 12에서 17개월 항목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6개를 다 패스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두 개라도 회의를 하면은 그 전 단계로 가시라는 거죠. 6에서 12개월 항목으로 갔는데도 당연히 6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단 하나라도 못한다. 그러면은 괜찮다가 아니고 3개월 후에 재검 실시하시고 2개밖에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심화 언어 평가를 공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MBCDI에 근거한 표현 어휘 리스트.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75%까지는 아니더라도 러프하게 이게 어림 잡아도 반도 못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늦은 거기 때문에 워닝을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낯선 이제 어휘들이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장 교수가 우리한테 강의해 준 거는 이제 우리 익숙하죠. 막 피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막 그런 건 익숙한데 이런 발달, 특히 이제 언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수학과 의사들이 멍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전문의가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전문의가 되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발달 분야, 특히 언어 발달을 포함한 행동 발달 이런 다른 이제 신경 운동 발달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숙지하고 있어야 정말 좋은 소아과 의사, 정말 실력 있는 소아과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장님이 마일드하게 조금 워닝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그냥 두고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현숙 박사님이 보실 때 정말 답답해갖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저한테 이제 거의 3살이 다 된, 아마 걔가 30개월 넘었죠. 지방에서 있는데 어떤 소아과 선생님한테 엄마가 계속 우리 아이가 말이 늦은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아요. 계속 엄마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했는데 소아과 의사가 괜찮아요. 그냥 두고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기울여 들어보고 이런 이제 발달 선별이나 도구가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만 했어도 아기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은 애를 먹이는 그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질문 겸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발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웃라인이 잘 안 서 있는다고 생각되는 소아과 의사가
정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까 이제 뭐 이런 도구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도구를 갖고 있으면 모를까 임상에서 봤을 때 요럴 때는 정말 꼭 한번 좀 정밀 평가를 받아 보도록 좀 권고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쉽게 그럼 연령별도 좋고 어떤 큐가 있으면 조금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외람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해보면은 이렇게 했던 거를 안 하는 애들이 제일 퇴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2돌 넘어서 우리 애가 돌 때는 했다는 거예요. 돌 때 엄마 아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했으니까 일단 나왔으니까 엄마는 우리가 말하려나 보다. 그러고는 엄마도 둘째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놓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다시 봤더니 옛날에 분명히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했는데 2돌이 지나서는 거의 아무 말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제일 큰 그걸로 인디케이터로 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근육이나 소근육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그게 같이 인지랑 같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또 하나의 중요 키포인트는 해보면은 이렇게 짚고 쓰고 안고 기고 이런 단계를 늦지만 하나라도 스킵하지 않고 다 거치는 아이하고 빨리 걸었더라도 기는 단계를 스킵하고 바로 짚고 일어선다든지 그런 대근육 문제에 있어서 그 발달 단계를 제대로 안 거치고 스킵하는 게 또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좀 외람됩니다만 아무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머니들이 요즘 뭐라 그럴까 다들 너무 나름대로 다 전문인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수학과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은 수학과 입장이니까 저희도 아마 이래서 괜찮다고 하셨나 보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냥 조금 오버하신다 싶더라도 그냥 한번 조금 조금 발달 평가라든지 아이가 전반적인 이게 이제 언어가 느리면은 결국 인지나 결국 또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한 번쯤은 평가를 받아보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KASQ 지금 저희가 국가검진 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서두에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 필드가 이제 얼마나 크루드한지 그거 좀 잠깐 데이터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의사소통은 진짜 걸러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언어가 이 정도 상태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준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만 그 의사소통 목록만 좀 따로 띄어서 뭔가 좀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좀 열의를 가진 어머니들, 한 3, 4세대는 어머니인데 의사소통 체크하다가 첫날 말이 언제 나왔나요? 그러면은 이 어머님이 조리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리원? 저는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조리원이요? 조리원에서는 발성조차 잘 안 나오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료보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항목 체크를 그냥 주고 체크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체크를 해야지 놓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영훈 선생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하나 질문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어는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 언어도 나누고 또 표현 언어도 나누고 또 이제 의사소통에서 화용하는 거, 또 발음도 나누고 이제 되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 표현 언어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언어 장애가 있을 때 수용 언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수용 언어가 괜찮으면 표현 언어가 좀 느리더라도 네. 뭐 조금 기다려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언어 스크린 검사들은 다 어떻든 간에 수용 언어 표현 언어로 나누든지 아니면 수용 언어 표현 언어 활용하는 걸로 나누든지
좀 큰 아이들 같은 발음까지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스크린 테스트인데 한꺼번에 묶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묶어놓고 그것을 뭐 5개, 서너 개, 예를 들어서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6개 항목 중에서 사실은 수영 언어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숫자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것을 합쳤는지 이게 빨라서 합친 건지 고통은 나누는 게 특히 언어만 스크린 하겠다고 그러면 되게 나누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덴버나 이런 것처럼 전체를 보는 발달 검사라고는 당연히 언어를 묶어 놓겠지만 이것은 언어만 따로 스크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는 게 원칙이 아닐까 하는데 조금 그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요. 러프하게 교수님 말씀이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같이 묶은 이유는요. 그 24개월에서 예를 들어서 29개월까지 항목은 이미 사실은 2돌 전에 다 나왔어야 될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4개월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나온다 그래서 그걸 크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이미 예를 들면 엄마 앉아 이것도 2단어 조합이 이미 2돌 전에 나왔어야 될 거를 저희가 실제로 평가하는 거는 24개월 이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묶어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하면 6개 항목을 다 하는 게 정상 발달이고, 그러니까 보통 게 다 ASQ 같은 경우는 컷오프 밸류보다 높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논문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와서요. 그 ASQ 랭귀지의 스페시티비티, 센시티비티하고 이 리나 스타디에서 스냅샷한 거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결과가 400 몇십 명 갖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내용인데,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이 발달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딱 3가지인데 두 가지인가? 자,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기가 발달이 지연이 있는 아이는 뭔가 외모도 뒤틀어지고,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모자라거나 늦게 가는 아이는 뭐 가령 뭐 코도 삐뚤어지고 뭔가 이 침도 질질 흘리고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선입관이죠. 선입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시기에 그때까지의 발달이 괜찮았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발달이 계속 괜찮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자, 1세 12개월 때 했을 때 운동 발달 뭐 소근육 대근육 다 괜찮고 뭐 마마다다 했다고 얘가 3, 4 됐을 때 발달 정당이라고 확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은 늘 변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3번째,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우리하고 이제 이런 인간다운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얘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달 평가는 못한다. 심지어 옛날에 저희 스승님들이 70대 80대 되신 소아과 의사들은 약국을 다 넣는데 그 뭐 내더라고만 뭐 이런 다 지혜비도 그랬다 지혜비 이렇게 특히 언어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약국 많이 먹는데 뭔 검사를 뭐가 나오겠냐 걔가 뭘 검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16개월 이전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뉴럴로지 이그제미션하고 발달 평가 도구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은 우리 CMC 출신 소아과 닥터들은 절대 그 3가지를 앞으로 어느 필드에서 근무하더라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아셔도 이렇게 아기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환자가 나를 만나서 내가 아닌 다른 의사를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후유증이 남지 않고 이렇게까지 딜레이 되지 않을 것을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고 후유장애를 남기게 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본인이 소아과 의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의 생각인데요. 엄마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자식을 키워봤지만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아이의 발달을 과대평가합니다. 즉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금 평균하는 아이는 우리 아이 천재인가 보다 하고 약간 모자라는 애들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따라서 엄마가 무언가를 걱정할 때는
그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리스크가 높은 거기 때문에 엄마의 염려를 절대로 선생님들 손에서 카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아과 의사가 괜찮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의사 그럴 때 또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어떤 때는 옆집 아줌마 말 잘 들으면서 안 될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공의 선생님들 뭐 질문 없어요? 이게 귀한 시간인데 사실은 이현수 선생님 모셔다 강의 들으려면요 시간당 강의가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소아과 전문의 여러분이 전문의 따고 나가면 개원이 선생님들이 우리 김영원 원장이나 이현수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들으려면 이건 뭐 미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그룹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좀 잘난 척해도 되지만 날 보고 와준 거니까 좋은 기회를 잘 이렇게 해서 질문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동안에 조금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발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최근에 요즘 이제 어머님들이 그 책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책 자체는 뭐 의사소통에는 큰 도움이 수도 없지만 어떻든 간에 어휘력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책 읽어주는 거하고 지금 언어 발달하고 어떤 조금 코릴레이션을 갖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글쎄요, 그게 정확한 저희 언어가 학회지에 가끔 보면은 분명히 코릴레이션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의 인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그걸 굉장히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제가 집에 오면은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한테 한두 시간씩 꼭 책을 읽어준다. 그리고 아이가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자기만 오면 자기가 옷 갈아입기도 전에 아이가 책을 들고 온다. 그걸 굉장히 높게 사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아동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가끔가다 그거를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데 의외로 발달을 해보면 늦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줬고 아이도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어떤 어머니는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징적이요. 그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특징은 그런 책을 읽어주는 거하고는 물론 코릴레이션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게 많이 읽어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마틱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이가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어체라 그럴까 이게 교과서를 읽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보면은 특히 그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저 무발화인 아이를 언어 평가하자 그러면 먼저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언어 평가를 합니까?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말이 없지만 아이의 의사소통 인텐션, 의도를 보는 거다. 그리고 아이의 상호작용과 놀이 퀄리티를 보아서 지금은 말이 안 나오지만 조만간 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지 지금 아이가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하고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의외의 반응이 분명히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편차를 저희가 나온 논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릴레이션은 있지만 그게 또 앱솔루트하게 하고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네, 주세요. 네. 저희 4년차를 공부하다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기출 문제였는데 저희가 책에는 만 3세 때 성별하고 나이하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기출 문제에서 제가 인지를 하는 거, 성별을 인지하는 그 나이는 언제인가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고요. 저희 선배님들이 찾으신 답을 만 2세로 답을 찾으셨었는데 정확한 거. 인지 발달이에요. 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따로 이건 이제 언어하고 관련된 발달이고요. 저희가 따로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자조 행동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있습니다. 근데 성별을 사실 그게 외국에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한 개념으로는 남녀의 그 섹스,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라는 개념이 적어도 두 돌 전에는 컨셉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컨셉 자체는. 근데 아이가 그 섹스 플레이라거나 성별을, 그러니까 소꿉놀이라든지 내가 엄마께 너 뭐 아빠의 뭐 이런 놀이가 실제로 저희가 퀄리티, 그게 퀄리티의 문제거든요. 해보면은 두 돌이 돼도 두 돌 전부터 한 20개월 지나면 아이가 개념은 있지만 정확하게 놀이, 플레이를 통해서 아는 거는 24개월은 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답을 맞게 찾았네. 지금 우리 이제 언어 인지 다른 문제까지 다 얘기 들어가면 이제 본전 뽑는다 오늘. 그래, 선생님. 검사가 6개월 간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설명하시기를 예. 12에서 17개월 한 거고 12개월 이전에 더 완료가 예,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 보다 보니까 12개월에 엄마 아빠 못하는 애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18개월에 열단어 못하는 애들도 예.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이거를 선별검사를 적용하면 좀 오보해서 걸러지지는 않는지가 그래. 하나 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거가 뭐 책 읽어주고 이러는 게 별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구 수행하시면서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을 열심히 했다는 거를 녹음기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어머니가 책을 계속 하루 종일 읽어주면은 저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의사소통을 열심히 한 걸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 평가를 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그 레벨을 정하셨는지. 사실은 지금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연구가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결과는 곧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 그런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하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이게 판박은 그런 되풀이되는 반복이 아닌 이게 아이의 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대화와 발성수와 책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려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게 제일 쉬웠을지도 몰라요.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게. 왜냐하면은 의외로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